안녕하세요, 리치노마드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나요? 오늘도 주식시장이 2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. 저는 주말에 리노클럽 분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온 종목들이 오늘 꽤 많이 올라갔네요. 열심히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성장주와 배당주의 고민, 약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올해 그 배당주 투자자분들 간에 이제 이슈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, 이제 미국 배당주 같은 경우는 이제 외납세액 이슈가 좀 발생이 돼서 들어올 때 이제 세금이 떼고 들어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됐잖아요. 연금저축계좌나 이런 절세계좌에서도 이 외납세액이 떼고 들어오는 바람에 효과가 많이 좀 반감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조금 이슈가 됐었는데, 이제 그 외납세액 이슈는 뭐지 다른 걸로 보완을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조금 시원치 않고, 거기에 이제 그건 둘째치고 주가 상승 자체도 좀 너무 미흡한 상황이어서 포모가 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SCHD가 아무래도 뭐 이렇게 배당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제 그걸 보고 길게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, 그래도 지금 이제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국장도 그렇고 미장도 그렇고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이건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.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사상 최고치의 밸류에이션으로 가 있는 상황이라서 무조건 이 성장주들로만 담기에는 또 분명히 부담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길게 보고 한다면은 당연히 배당주로 나중에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도 짜야 되기 때문에 이 배당주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. 이 특히나 뭔가 하락장이었을 때 배당주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있는 부분은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 감안하면 배당주를 안 갖고 갈 수는 없단 말이죠. 이제 이게 지금 과거에 이제 위기 국면에서 미국 고배당주랑 성장주를 비교해 놓은 차트인데요. 이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고배당주가 강세인 장, 밑으로 가면 성장주가 강세인 장. 물론 장기로 놓고 보면 이제 성장주가 더 좋기는 한데, 이런 2008년 금융위기 때나 뭐 이렇게 중국 증시 때문에 뭐 폭락했다든가 G2 무역 충돌, 코로나 때는 성장주들이 막 날라갔죠. 이 이후에 3월 이후부터 이제 그런 상황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약하긴 했지만, 이제 22년에 긴축 이제 경기 침체나 뭐 이런 우려가 왔을 때도 고배당주들이 살아 올랐단 말이죠. 이제 이런 부분 감안하면 배당주와 성장주를 적절하게 섞어 갖고 가야 되는 것은 무조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. 물론 타이밍에 뭐 문제도 있겠지만 타이밍보다는 장기 투자의 차원에서는 배당주를 갖고 가야 되는데, 이런 고민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품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. 9월 2일 날 이제 키움에서 한국 고배당 앤 AI 테크라는 종목이 상장됐는데요.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 8월 말인가 한번 다뤄드렸는데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으시더라고요. 근데 컨셉은 재밌었습니다. 이 국내 고배당을 70%를 담고 미국 AI 테크를 30%를 담으면서 이걸 매월 초 이제 리밸런싱을 하거든요. 이제 AI 테크가 좀 많이 간다 그러면 그 AI 테크에서 많이 가서 이제 좀 벌어들인 종목, 그러니까 돈으로 배당주를 추가 매입을 합니다. 이렇게 해서 구조적인 배당 성장을 한다는 컨셉으로 이제 나왔는데, 지금 이제 한 3주 됐거든요. 3주 됐는데 오늘 장중에 보니까 7%가 상승을 했습니다. 물론 AI 테크가 많이 날아가서 그렇겠죠. 고배당주들도 뭐 일부분도 괜찮기도 하고. 이제 이런 컨셉으로 참 재밌네. 이거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왜 이런 게 안 나왔지?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, 또 키움에서 이게 재미를 보더니 미국 고배당 AI 테크라는 종목을 또 내일 상장한다고 합니다. 미국 고배당주의 70%를 담고 AI 테크의 30%를 담아서 이제 집중 투자를 하는 거죠. 고배당이 집중 투자하고 열 종목이니까 집중 투자할 수밖에 없고, AI 테크에다가 또 집중 투자해서 포모 없는 배당 성장을 하겠다. 뭐 이제 이런 컨셉이거든요. 월 배당률은 이제 뭐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3% 중후반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. 월 말 배당이고요. 총 보수율은 0.45%. 이 보수율이 조금 세긴 합니다. 요즘에 커버드콜 상품들도 0.39%뭐 이렇게 나오는데 0.45% 조금 높은 감이 없지 않은데, 뭐 실적만 잘 나오면 뭐 괜찮죠. 저희 아들 그 얘기를 했었으니까. 뭐 매달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, 일단 뭐 성과가 나오면 용서될 부분이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밸런싱을 이제 매월 초에 하는 특성이 있기는 합니다.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AI 테크 성장 성과로 배당주를 추가 매입하겠다.
이제 그 한국 고배당 AI 테크하고 같은 컨셉인데요. 자, 아무래도 이제 미국 AI주들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, 성장이 많이 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여기서 입절을 해서 미국 고배당주를 추가 매입하겠다. 이런 구조이고요. 다음에 이제 거꾸로 뭔가 조정장이 와서 AI주들이 이제 좀 하락을 하면 미국 고배당주를 이제 팔아서 이걸로 AI 기술주들을 저가 매수하는 형태로 가겠다. 매월 말 이제 주가 변동분을 반영해서 3대 7로 계속 비중 재조정을 해줍니다. 리밸런싱을 해주면서 구조를 만드는 건데, 그렇게 했더니 이제 물론 이거는 시뮬레이션이긴 합니다.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배당 성장률이 13%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.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가 이제 평균 배당률이, 배당 성장률이 한 10% 정도 되거든요. 11%. 요 기간으로 따졌을 때. 배당 퀄리티, 이제 DGRW 저도 요거 좋아하는데, 이 부분은 이제 한 7.9% 정도 배당 성장률은 조금 상대적으로 낮습니다. 어쨌든 이게 이 배당주들의 배당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, 여기서 벌어온 것들을 구조적으로 배당 성장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데, 일단은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성과를 한번 보면 S&P 500이 지금 이제 2016년부터 25년까지 놓고 보면 12.8% 정도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S&P 500과 거의 비슷한 12.5% 정도의 연평균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고요. 이제 지수로 비교해 봤을 때니까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. 배당은 배당 성장주들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. 이제 다우존스, 그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가 한 이제 8.3% 연평균 수익률과 배당률이 이제 한 3.4% 정도 나오는데, 이건 한 3.7%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제 추정을 합니다. 배당은 이제 주로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고배당주를 담았고, 성장은 이제 IT 업종들을 담아서 뭐 이제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이제 컨셉입니다. 미국 테크를 이제 30%를 갖고 가는데요. 이제 엔비디아 20%, 마이크로소프트 19%, 애플 17%, 알파벳, 메타, 브로드컴, TSMC, 테슬라, 오라클, 팔란티어. 누가 봐도 빵빵한 10개 종목을 담았습니다. 이제 비중은 요 한 4종목, 5종목이 조금 높고, 나머지 뭐 이제 비슷하게 가고 있고, 이제 고배당주를 이제 70%를 담는데, 여기 보면 이제 그 SCHD하고 이제 중복된 종목들도 있고요. 뭐 쉐브론도 있고, 킴벌리 클라크도 있고, 뭐 등등등. 여기 보면 이제 배당률 자체가 뭐 7%, 6%뭐 이렇게 높은 것들로만 쭉 추려서 이제 20개 종목을 담아서 이렇게 해놓은 구조입니다. 이런 구조로 해놓으면 이제 배당이 여기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있고, 여기서 벌어지는 게 있고, 왔다 갔다 하겠다. 이제 뭐 이런 컨셉인데, 일단 컨셉은 뭐 말이 되지 않습니까? 일단은 S&P 500에 비해서 수익률은 더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16년부터 25년까지 일단은 추정을 해봤는데,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, 수익률은 이제 이 핑크색, 진한 핑크색인데 더 높을 것 같은데,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.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종목들을 많이 담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건 좋은데 흔들림이 좀 심한 부분이 있어서,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편한 건 어쨌든 ETF 운용사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. 뭐 이제 슈드 8, QQQ2 뭐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그것도 뭐 매달 막 리밸런싱 해가면서 내가 적정하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걸 그냥 뭐 대신 해준다, 대신에 수수료 좀 받아갈게요, 뭐 이거니까, 이거는 이제 한번 나는 귀찮아서 그냥 연금저축계좌에 넣어놓고 알아서 잘 굴려주길 바란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을 것 같고요. 내가 운용 능력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, 뭐 연금저축에 그냥 편안하게 묻어놓기는 나쁘지 않은 컨셉인 것 같습니다. 이거 이제 한번 담아놓고 추적 관리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, 요즘에 좋은 상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다 이걸 다 담을 수도 없고 저도 좀 고민이 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? 이제 저희 모임에 계신 분들은 괜찮은 상품이 나오면 일단 뭐 한두 주라도 좀 사놓고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괜찮은 것 같으면 더 담아요, 뭐 이제 이러시는 분도 있고, 뭐 굉장히 스타일들이 다양합니다. 아니면 몇 달 좀 지나고 볼게요 이러시는 분도 있고, 어쨌든 계속 좋은 상품들, 그리고 이제 배당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으면서도 또 이제 배당이 성장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, 이런 부분들을 조금 커버해주는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로서는 되게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좀 귀찮아서 알아서 잘해주면 좋겠거든요. 수수료 좀 주더라도.
근데 이제 그런 컨셉의 좋은 상품들이 나와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. 제가 여기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상품을 모두 다 사는 건 아닙니다. 절대로. 저도 뭐 괜찮은 건 조금 사놨다가 뭐 좀 괜찮으면 더 사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, 저는 종목수가 너무 많아지는 걸 예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고 있거든요. 이것도 조금 사놓고 봐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.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들께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도 최근에는 구독도 하시고 댓글로 응원도 해주시고 해서 제가 많이 힘이 나는데요. 오늘도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